간 정격이 혈우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혈우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 그리고 혈우병 환자까지 아니더라도 혈우병은요 유전적인 요인이 강하거든요. 대부분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혈우병 환자가 돼요.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상처가 나면 피가 잘 안 멎어. 그런 분들.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혈우병이 된 분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간 책임이래요. 혈우병 환자의 간 질환 업데이트라는 논문,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것. 간 정격과 관련이 있어요. 혈액 관련 질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글, 혈우병 비를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는 논문에 보니까 혈우병 비는 F9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야기되는 인자 픽스의 결핍을 특징으로 하는 X연관 유전성 출혈 질환이다. 네, 대부분의 혈우병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한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그리고 동물 실험 등등으로 관찰해 보니까, 여기, 픽스가 결핍이 되면, 픽스라는 것이 결핍이 되면 출혈이 멎질 않는구나. 이것을 밝혀낸 거예요. 사실은 이 논문은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유전적인 결함에 의해서 혈우병 발병을 한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약을 개발한 어느 제약회사, 아니 통과놓고 얘기합시다. 화이자, 한국 화이자가 아니고 미국 화이자. 화이자에서 이 기전을 보고 약을 개발했어요. 여기 보세요. 유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유전적 결함을 갖고 태어난 혈우병 환자에게서 자주 관찰되는 바이러스가 AAV예요. 이 바이러스가 간에 침투하면 유전적 변형을 일으키더라.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심지어 유전적인 결함으로 혈우병에 걸렸을지라도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 우리 몸 스스로 조건 높은 간 목적이 지휘하는 그 시스템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이라는 장기 자체에서 즉각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이 픽스 파두아라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면 픽스 파두아가 즉각 대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지혈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 논문을 역시 리뷰한 여기 국립보건원 논문과 같이 띄워놓고 보면, 혈우병 환자의 간질환 업데이트에서 보면 여기 AAV에 대한 픽스 파두아의 간 발현은 혈우병 B를 앓게 된, 그렇게 조작을 한 연구에서 그러한 실험용 개와 생쥐에서 혈전 형성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픽스 억제 유전자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시스템을 발견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간에서 지혈 효소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유전적인 결함을 갖고 태어난 분들은 AAV 바이러스에 대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에서는 픽스 파두아라는 물질이 면역 물질이기도 해요. 그것이 즉각 발현되면서 일련의 면역 반응이 촉진된다. 그래서 AAV가 간에서 더 이상 데미지를 입히지 않도록 저항하더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혈우병 유전적으로 앓게 된 분들은 픽스 인히비터 기능이 또 있더라. 그게 유전적인 결함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AV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그러면 몸에 지혈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 그런데 간에서 픽스 파두아라는 물질이 즉각 대응을 해. 그리고 일련의 면역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바이러스니까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한 이와 같은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데, 불행하게도 픽스 억제 유전자가 형성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화이자에서는 픽스 억제 유전자가 이 시스템을 방해하는데, 그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케미칼적 간섭을 통해서 AAV에 대한 픽스 파두아의 저항력을 증폭시키는 그러한 약을 개발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는 약으로 하지만 이것도 역시 간 질환이, 즉 간 기능이 약화되면 이 증상이 더 악화되더라라는 또 논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에게 매일 간정격 혈처에 자석을 붙여주면 언젠가는 유전자도 원상복구되지 않을까요? 그러한 희망을 가져보는 거예요. 제가 혈우병 환자 임상 경험은 아직 없어요. 그러나 삼두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유추해 보는 거죠. 혈우병 환자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임상가에서 활용해 보세요.
임상가에서 활용해 보시라고요. 이건 한의학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애칭으로 서의사들도 침 놓는데 그들을 가리켜 제가 야매침쟁이라고 하잖아요. 야매침쟁이 여러분, 자석 붙여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혈우병 환자들에게 화학적인 요법을 써왔지만 그것은 관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자석 붙여주는 거예요. 쉬워요. 3의 1T짜리 원형 자석을 경고와 중봉에는 S극면이 닿도록 부착하고요. 그리고 음곡과 곡초는 N극면을 부착하면 됩니다. 얼마나 쉬워요. 일단 해보세요. 한의사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계신 우리 삼침쟁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 혹시 우리 방송을 보시고 흥미로워 하시는 서의학자 여러분, 혈우병 환자에게요, 간전격 써보세요. 제 생각엔 위출혈이 멎었다면 간정격을 혈우병 환자에게 적용해도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네요.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혈우병 환자를 만나본 적은 없거든요. 어쨌든 삼침법을 쓰면 혈우병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확신을 갖고 해보세요. 네, 이와 같이 삼침을 쓰면 낫습니다. 나아요. 그런데 공부를 제대로 해야 삼침을 적용하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11번째 시간까지 꾸준히 따라오신 분, 앞서 시그널에서 보셨지만 틀림없이 삼침에 대한 알매 범위가 증가되고 있을 거예요. 중도에 탈락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자석 4개로 고칠 수 있다면, 네, 그런데요, 자석 4개 붙여서 꼬부랑 할머니가 펴지고 폐결핵이 좋아지고 그리고 위 12장 궤양이 치유가 되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픈데 붙이는 자석, 그런 자석요법이 아님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시게 됐잖아요. 그런데요, 공부해요. 자세한 내용은 심화 과정에서 아주 심도 있게 토론해 보기로 하고요. 일단 삼침을 쓰면 낫는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또 강조드리면서 삼침법 기초과정 조코르프 감목경편 바로 이어드립니다.